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숨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1장. 영화배우 출신 아버지의 중대한 발표. 이른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신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죠.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가족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희 아버지는 한때 영화배우로 꽤 유명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잘생긴 멋진 중년이시죠. 아버지는 한창 잘 나가던 20대 초반 엄마와 결혼해 저희를 낳으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혼자 사셨어요. 촬영장과 집을 오가는 삶, 가끔 보이는 쓸쓸한 뒷모습, 저희는 늘 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락을 받고 가족들은 모두 술렁였어요. 동생은 드디어 아빠도 누군가를 만나신 거 아냐? 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큰언니는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도 마음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약속한 주말, 시내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오셨더라고요. 새로 맞춘 듯한 정장을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하셨어요.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모습이 마치 긴장한 소년 같았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마치 대학교 선배나 직장 동료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일어나 그분을 맞이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거의 동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들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군가 다리를 떨고 있었던 거죠.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큰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소개할게. 이 사람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나보다 30살 어리지만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2장. 첫 만남의 충격과 어색한 소개. 레스토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다른 테이블의 웃음소리,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들렸죠. 저희 테이블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애원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포크질을 하는 척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그분은 거의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가끔 물만 조금씩 마시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동생이 냅킨을 3개 내려놓았고 큰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의 태도가 제 또래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성숙했거든요. 말투, 표정,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먼저 나갔어요. 저만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분과 마주쳤을 때 그분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레스토랑 한쪽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비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것도요. 근데 성우 씨는 제가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그저 그분의 눈빛만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를 번갈아 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괜찮니?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만 계속 반복됐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신 걸까? 아니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장. 새엄마의 과거 아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한 아이. 며칠 후 그분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그분은 따뜻한 차를 2잔 주문해 놨더라고요. 손으로 컵을 감싸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였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그분의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는 연습의 연속이었대요. 학교가 끝나면 집안일을 하고 저녁은 혼자 먹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살. 친구들이 학원을 가거나 놀 때 그분은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설거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른 남자를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분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봉사센터 원장님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어른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주변에서는 항상 저한테 철들었다, 의젓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어릴 때 영화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특히 따뜻한 아버지가 나오는 영화들. 그러다 우연히 저희 아버지가 나온 영화를 봤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분의 눈빛은 또래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을 일찍 배운 사람, 많은 걸 혼자 견뎌낸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성우 씨한테도 이 관계에도.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카페를 나오며 그분이 작게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안에는 외로움과 간절함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4장.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계기. 다음 주말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먼저 연락하자 놀라워하시며 바로 시간을 내셨죠. 저희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한강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아버지, 그분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참을 걷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보셨어요. 노을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몇 년 전이었어. 지역 봉사 촬영을 갔을 때였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날 촬영은 독거노인 돕기 프로젝트였대요. 아버지는 홍보 영상을 위해 봉사센터를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그분을 처음 봤다고 해요. 당시 그분은 자원봉사 스텝이었대요. 그 사람이 센터 원장님을 돌보는 모습을 봤어. 원장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세심하게 챙기더라고. 아버지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것도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도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대요. 마치 자신의 부모를 대하듯이요. 촬영이 끝나고 원장님께 여쭤봤지. 저 친구는 누구죠? 라고. 원장님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아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혼자 컸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챙기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대요. 촬영장을 떠나면서 명함을 건네셨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정도였어. 근데 얼마 후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 원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비가 필요했대요. 그분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센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알려드린 거였죠. 나는 그때 느꼈어. 이 사람은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셨고 원장님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과 자주 만나게 됐다고 해요. 우리는 센터 일을 함께 도우며 자주 얘기를 나눴어.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알게 됐지.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배우로 보지 않았어.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줬어. 그게 좋았어.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얼마나 편안했는지. 나이 차이, 처음엔 나도 고민했지. 근데 마음이 통하는데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 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진심이시구나. 5장. 서로 끌리기 시작한 두 사람의 썸 과정.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당신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성우 씨는 촬영이 끝나면 자꾸 센터에 오셨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처음엔 원장님 문 안 차 오신다고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해요. 커피를 마시며 산책을 하며 저녁을 먹으며. 바쁘실 텐데 왜 자꾸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살아오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눴대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느꼈던 외로움을, 그분은 아버지를 잃고 자라며 느꼈던 결핍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이 차이 때문에 먼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셨대요. 그저 좋은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날은 센터에서 행사가 있던 날이었대요.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하며 지쳐 있었고 아버지가 괜찮아? 라고 물으셨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우 씨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대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말고는 이렇게 마음을 열 사람이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알릴 용기는 없었다고 해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1년 넘게 숨겨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건 아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성우 씨가 용기를 냈으니 저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건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이해구나. 6장 가족 앞에서의 재혼 발표와 갈등. 하지만 이해와 받아들임은 별개였어요. 가족 모임이 다시 있었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정식으로 재혼 의사를 밝히는 자리였죠.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계셨고 그분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건 너무 이상해요. 우리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랑. 큰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도 외로우신 거 이해해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어린 분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너희 엄마 떠나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어. 웃는 척했지. 괜찮은 척했지. 근데 밤마다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느꼈어.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분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먹을 일인 거 알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어요.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못 받아들이겠어요. 큰언니도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저도 일어섰죠.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모임은 없었어요. 아버지와 연락도 뜸해졌죠.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7장 숨겨진 진실. 아버지의 병과 새엄마의 헌신.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촬영장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촬영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인분 말씀으로는 몇 년 전부터 치료받으셨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심장? 무슨?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3년 전부터 심장질환 진단 받으시고 꾸준히 약을 드셨다고 하시던데요. 모르셨습니까?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왜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그분과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우 씨, 오래 아프셨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프셨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짐 될까봐. 그분은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 스케줄을 제시도 극예속 모두 챙겨왔다고 했어요. 약 챙기는 것, 식단 관리, 정기 검진까지. 촬영장에 갈 때도 항상 약을 챙겨드렸대요. 저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성우 씨가 아프실 때 혼자가 아니길 바랐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족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전 아버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고 의식도 또렷해지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숨겨서.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는 이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8장.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그분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말을 끊었어요. 이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동생도 큰언니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어요. 당신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천천히 편하게. 그 말에 동생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엄마라는 호칭 대신 서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분은 정말 가족이 되어 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때론 고민을 나누기도 했죠. 나이는 비슷해도 그분은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웠어요. 어느 봄날 가족들과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의 모양은 정말 다양하구나.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이구나.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모양은 달라도 사랑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